안녕하세요.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됐지만 대출금리는 다시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올랐죠. 앞으로 1400원, 1500원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혹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서 용인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봤던 거고요. 그 결과 기준금리 동결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4월쯤부터 한국의 시중금리는 폭등합니다. 다시 오릅니다. 왜겠습니까? 3월달에 미국이 0.5% 올리면 4.75에서 5.25가 됩니다. 한국이 3.5, 미국이 5.25가 되면요. 격차가 1.75. 그 다음은요. 그 다음대로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 대출금리가 배겨나겠습니까? 버티겠냐고요? 못 버티죠. 못 견딥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걸 이미 지금 한국은행에 일하는 무수히 많은 관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관료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을 내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경당 속으로 빠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 언론의 온갖 사설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그 대기업들 법인세를 겨우 1% 깎아준 거에 대해서 엄청난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법인세를 25에서 24%로 고작 1%밖에 못 내렸다. 20 한 2%까지 내려야 된다. 아니 20%까지 가야 된다. 법인세를 내려줘야 낙수효과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40만 개가 늘어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논리입니까? 대기업들 재벌들을 위하는 논리죠. 이미 낙수효과가 폐기가 됐는데 그걸 여전히 들고 나와서 계속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대기업 재벌들 삼성 수출이 많이 줄었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누구의 돈을 틀어서 해줍니까? 서민들 국민들의 돈.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경제가 12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심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놈이 반말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해법이 뭐냐고. 대책이 뭐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놈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놈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 놈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에 똥이 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요모의 욕거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고 검찰 출신의 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요직에 다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 과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 못하는 게 왜입니까? 그렇게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는데 윤석열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대책이 뭐냐고 따지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 그런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라가 용어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되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놈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놈들이 국민을 더 우습게 보고 더 함부로 하는 거죠. 기준금리 동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엄청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출금리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죠. 2023년에 내리냐고요? 아닙니다. 2024년에는요. 알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2025년 하반기쯤에나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 사이에 한국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한국의 시중금리 얼마 되겠습니까? 5%대에서 8%대까지 가던 시중금리가 나중에 되면요. 8에서 11%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미국의 긴축 강화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한미금리 격차가 커지고요. 환율 치솟고
금융채권이 상승 중이고요. 지금이야 살짝 눌러놨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폭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살아간 삶이 쉽더냐? 절대 쉽지 않죠.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나라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탕에 먹으려고 온갖 사람들에게 집을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떠넘겼죠. 그랬던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누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었냐고요. 정부가 그랬고 관련 업계가 그랬고 온갖 사악한 쓰레기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혹독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혹독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별일 없을 것 같아? 아니죠. 엄청나게 큰 혼란들이 생길 겁니다. 그 혼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내관이 될 건 당연하죠. 별일 없다, 괜찮다, 뭐 아무 일 없을 거다. 금리 이제 내려가니까 부담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집도 사. 이렇게 얘기하는 쓰레기 같은 정부가 지금 현재 활개치고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정부의 그 개소리를 지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인생이 날아가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집니다. 누가 네 보고 빚지라고 했어? 누가 끌고 와가지고 너한테 강제로 그렇게 했어? 네가 도장 찍은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책임은 전부 다 성인들이 다 지는 겁니다. 나라가 절대로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빚쟁이는 그냥 개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빚쟁이를 구제해주는 나라 없습니다. 빚쟁이 구제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놈들 있죠.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극에 놀아가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개판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말고 대통령도 믿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라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쉽게 그냥 혹해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대출금리 다시 올라갑니다. 4월달에 한국은행이 미국이 기준금리 0.5% 올리고요. 4월달 되면 시장 리스크 도입하고 이 뭐 무슨 일입니까? 전부 다 시중금리가 올라갈 거리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삶은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막막하죠. 빡빡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바짝 살고 살아야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